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시장 분석과 그에 걸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웠던 시간들을 마무리할 시간, 롤롤 수제버거에 대한 최종 발표를 준비해온 패러다임 4조 김희성궁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히 목차부터 살펴보고 가자면 가장 먼저 스와트 분석을 통해 롤롤 수제버거의 시장 분석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STP 전략을 수립해보며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해보며, 마지막으로 포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사전 준비를 위한 시장 분석 시간, 롤롤 수제버거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스와트 분석은 보이시는 표와 같이 가게의 내적 요소인 강점과 약점, 가게의 외적 요소인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여 파악한 요소들을 통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롤롤 수제버거의 강점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롤롤 수제버거의 가장 큰 강점은 단언 뛰어난 가성비를 가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근처 수제버거 집과 비교했을 때 롤롤 수제버거는 확실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갑이 얇은 대학생층에게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다음 강점은 각각의 특색 있는 번을 소비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번의 다양성은 사람들의 제각각인 입맛을 충족시키고자 할 때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롤롤의 마지막 강점은 영남대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항상 시간에 쫓겨 사는 대학생들에게 거리에 가까움이 주는 시간의 이점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롤롤의 다양한 강점을 분석해 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롤롤의 약점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약점은 좁은 가게 내부와 어두운 인테리어입니다. 가게 내부가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어두운 인테리어와 함께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약점은 맵기 표시의 부재입니다. 분명 배달의 민족 앱상에서는 음식이 조금 매콤하기에 맵기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정작 가게 내부의 메뉴보드에는 매콤하다는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롤롤 수제버거라는 가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체인점을 일체 두지 않는 가게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수제버거 집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가게 내에서 이러한 쿠폰 이벤트 등 좋은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분석해 볼 것은 롤롤 수제버거만의 기회입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근 배달을 통한 비대면 취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취식 증가는 간편하게 배달로 먹기 좋은 햄버거라는 음식 특성상 롤롤에게 있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달 증가 외에도 대학 인근에 위치하여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 또한 롤롤에게 있어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손님이 생길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롤롤 수제버거가 마주하고 있는 위협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영남대 근처에는 정말 많은 햄버거 가게가 존재합니다. 이미 쟁쟁한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인 L사, 코리안 M사, K사에다 이런 프랜차이즈 가게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제버거 가게들 또한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경쟁사가 많은 것은 규모가 작은 가게인 롤롤 수제버거에게 있어 당연하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각각의 스와트 요소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면 지금부터 분석한 요소들을 이용해 경영 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롤롤이 가지고 있던 약점과 기회를 이용한 W 전략을 수립해 보았는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롤롤의 약점이었던 홍보 부족을 비대면 취식이 증가한다는 기회를 통해 홍보의 방향성을 배달 쪽으로 돌리며 배달 어플에서의 제휴 홍보를 통해 홍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인근에 많이 다닌다는 기회를 이용해 가게 내에서 SNS 리뷰 인증 이벤트를 통해 손님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함으로써 홍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까지 다양하게 수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롤롤에 대한 시장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롤롤 수제버거만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는 STP 전략을 먼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은 마케팅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S. 세분화 단계, T. 타겟팅 단계, P. 포지셔닝 단계로 진행됩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단계인 세분화 단계에서는 상품의 시장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에 저희는 롤롤의 고객층을 화면에 보이는 5가지 기준으로 세분화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령이나 직업의 경우 10대부터 40대, 학생부터 교수님까지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었으며, 고객층의 거주 환경 또한 통학로, 자취생, 실제로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층의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소비 성향과 선호하는 버거 스타일까지 많은 부분에서 세분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를 통해 분류한 요소들을 롤롤만의 표적으로 삼고자 하는 요소들만을 결정한 결과는 이번에도 다음과 같으며, 이를 정리하자면 영남대 근처에서 자취 또는 거주하고 가성비를 중시하며 수제버거를 선호하는 20대 영대생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결론을 저희는 롤롤의 타겟으로 선정하고자 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타겟팅 단계로 넘어가 이러한 타겟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주 환경이 영남대 근처에서 자취 또는 거주인 20대 영대생을 롤롤만의 타겟으로 선정한 이유는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에서 착안하였습니다. 자료의 설문 결과를 보면 현 20대가 해당되는 밀레니얼 세대의 배달음식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배달을 외적 기회로 삼고 있는 롤롤 수제버거에게 있어 영대 근처에서 자취하는 20대 학생들이 훌륭한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가성비를 중시한다는 점을 저희의 타겟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지난 과제에서는 가심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가성비에 반하는 소비 성향이라고 잘못 설명했었는데, 이번 피드백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제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성비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 제품이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에 있어 중요시하는 것을 가격 대비 만족도나 무조건적인 자기 만족이 아닌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성비가 좋다는 점은 롤롤 수제버거의 큰 장점이고,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현 20대가 해당하는 MZ세대 2명 중 1명이 가성비 소비를 선호한다고 할 만큼 현 20대에게 가성비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에 가성비를 중시한다는 점을 저희의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타겟을 선정하는 마지막 요소는 수제버거를 선호한다는 점으로, 냉동 재료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직접 재료를 조리하는 수제버거를 선호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롤롤의 경우 버거 내의 소스나 재료는 물론 번까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수제버거의 매력을 더욱더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수제버거를 선호하는 고객층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STP 전략의 마지막 단계인 포지셔닝 단계를 통해 롤롤 수제버거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위치할 것인지를 정해볼 것입니다. 저희는 롤롤의 포지셔닝을 근데 그 대학엔 롤롤 없지? 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미지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영대 근처 학생들은 언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롤롤을 타대생은 영대까지 오지 않으면 먹기 어렵다는 의미의 슬로건으로 이를 체인점을 일체 두지 않는 롤롤만의 희소성을 살리면서 주변의 고객층까지 겨냥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TP 전략을 통해 롤롤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정리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총 4가지 P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4P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4P의 요소 중 Place와 Price 면에서는 롤롤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결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로 전략을 세우지 않았는데 보시면 플레이스의 경우 영대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유동 인구가 많다는 강점과 내부적 요인은 홀이 조금 좁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매장 판매와 배달 판매 2가지 복수 유통 경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에 패스하였고 프라이스의 경우 이미 다른 수제버거 집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전략을 세운 요소 중 프로덕트와 관련하여 저희가 수립한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롤롤의 버거는 모든 메뉴가 전반적으로 매콤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매콤한 것을 원치 않는 경우 항상 주문 시 맵기 조절을 부탁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는 아예 매운 소스가 들어가지 않는 버거를 개발하여 매운 메뉴와 맵지 않은 메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면 앞서 말한 번거로움을 덜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본 프로덕트 전략은 마이롤롤이라는 신메뉴 출시입니다. 마이롤롤은 번, 기본 야채, 특제 소스 등 롤롤의 기본 재료로만 구성된 메뉴로 방문 포장에 하나여 추가로 첨가하고 싶은 재료를 가져올 시 단돈 1,000원의 추가금만을 받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수제버거를 만들어 드리는 메뉴입니다. 이는 새로운 재료를 드릴 필요 없이 다양하고 색다른 맛을 제공할 수 있기에 사장님에게도 부담이 없고 특히 자취생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구매했지만 귀찮음으로 인해 잊혀져 가고 있던 냉장고 속 처치곤란 식재료들을 이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제버거 매니아들이 자신이 꿈꾸어던 재료로 자신만의 수제버거를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제버거를 선호하는 고객층들에게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롤과 같은 상품을 커스터마이징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의 특징인 자신 취향에 맞게 자유롭게 재료를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개성이 뚜렷한 20, 3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브웨이나 공차, 도미노 피자 등에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통해 높은 성과를 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롤롤만의 커스터마이징 제품인 마이롤롤이라는 신메뉴를 프로덕트 전략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다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으로서의 마이롤롤 메뉴의 특성을 프로모션 전략에서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이롤롤 특성상 분명 각자의 개성이 잔뜩 담긴 이색적인 버거 조합이 많이 등장할 것인데 이를
마이롤롤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통해 프로모션 전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롤롤 챌린지는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탄생한 개성 있는 마이롤롤을 SNS에 올리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으로 소비자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마케팅 목적 챌린지는 크게 유행했던 아무 노래 챌린지나 염따 빠끄 챌린지와 같이 크게 성공했던 사례가 많으며,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언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봤을 때 마이롤롤 챌린지 또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최근 모바일 콘텐츠 소비 목적이 단순한 시청에서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모바일 친화적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에 이러한 챌린지 형태의 이벤트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마이롤롤 챌린지라는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프로모션 전략은 영남대생을 저격하는 이벤트로, 영남대 내 간식 사업이나 OT 진행을 위해서 햄버거를 이제 단체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롤롤을 접한 소비자에게 재주문 유도를 위한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간단하게 새로운 소비자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프로모션 전략은 자취생들을 위한 롤롤 굿즈 이벤트입니다. 이는 배달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배달 주문을 하고 요청사항에 롤롤 굿즈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적어주시기만 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행주, 컵, 계절에 따라 선풍기나 담요 등 자취생들을 위한 롤롤 수제버거만의 굿즈를 증정하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행주부터 선풍기까지 각각 다수 생산할 경우 정말 저렴한 가격이므로 롤롤 측에서도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은품 이벤트는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와 같이 경품형 이벤트보다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훨씬 더 자극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러한 사은품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촉진을 이끌어내고자 수립해본 전략이 롤롤 수저버거만의 특별 굿즈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한 저희 김희성공이 선택한 맛집 롤롤 수제버거에 대한 과제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한 맛집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창의적인 전략은 없을까 고민하던 날들 하나하나가 저희 조원 모두에게 좋은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김희성궁은 이렇게 떠나지만 이번 과제를 통한 경험은 절대 떠나지 않고 각자 개개인 속에 평생 남아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 챙겨봐 주시고 항상 좋은 피드백 남겨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패러다임 4조 김희성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학생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저희 가게를 딱 찾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선생님까지 연계생들 그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게 평수가 LA 정도 돼요. 주방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우리가 조용한 편인데 저희가 손님을 다 못 받아요. 홍보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조금만 가게가 좀 크면은 그런 전략들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원래 7,500원짜리인데 6,500원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저렴하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뭐 디스카운트 약간 코로나 끝나면 또 가는 것 같고 또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자취생들 가져와가지고 이것만 많이 롤러 하면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괜찮은 생각고 그리고 아까 그런 생각도 너무 좋아요.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아까 그 챌린지 그런 것도 괜찮고 다 좋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도움 됐네. 우리가 지금 계약하면은 무서워요. 특히 총학생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 단체로 데려가는 거 보거든요. 네. 처음에는 했는데 제가 나이도 있고 여기 고기를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한다 하는 게 다른 집 같은 거는 다 가져와가 그냥 이렇게 믹스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건 안에 그 모든 게 다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총 영양을 다 쏟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아직 미비한 게 많죠. 네. 홍보라든지 뭐 이런 거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조금만 더 확장이 되면은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또 좋았던 거 하나 우리가 미션은 뭐 있는데 그 매우고 푸시하는 거. 예, 푸시하는 거. 그거는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네. 네. 감사합니다. 예.